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TSLA 관련해서 최근 소식들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지난 한 주, 그러니까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네, 핵심만 좀 짚어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로이터나 AP, 배런스 같은 자료들 참고했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소식부터 보면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 택시 시범 운행이 시작됐다는 거. 아, 드디어 시작했군요. 네, 아직은 뭐 모델 Y 한 10대에서 15대 정도? 그것도 안전 요원이 옆에 타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시장 반응은 꽤 있었죠. 네, 소식 나오고 주가가 잠깐이지만 한 8, 9%확 뛰기도 했거든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죠. 로보택시 외에 또 주목할 만한 게 그 GM 크루즈 출신 AI 전문가 영입 소식도 있더라고요. 헨리 쿠앙. 아, 맞아요.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단순히 사람 하나 데려온 것 이상으로 뭔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방향의 변화를 주려는 걸까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뭐랄까, 기존의 빠른 혁신도 좋지만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만들려는 시도. 성숙 단계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 판매량이요. 6월에 보니까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아주 조금 0.8%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동안 계속 줄던 하락세를 일단 멈췄다는 거. 그게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하락을 멈췄다는 점. 근데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로보택시 시작하자마자 좀 삐걱대는 모습도 바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시험 운행 중에 뭐 차선을 잘못 들어간다거나 갑자기 서버리는 그런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바로 안전성 논란이 커졌죠.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ATTSA라고 하죠. 거기서 바로 조사에 들어갔고요. 일부 정치권에서도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좀 더 안전규정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규제 리스크가 바로 부각되는군요.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이 나오니까 주가도 뭐 바로 영향을 받았죠. 네,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잠깐 올랐다가 이런 안전 문제 터지고 또 유럽이나 중국 판매가 전반적으로는 아직 부진하다는 우려도 계속 있고요. 네, 맞아요. 거기다 뭐 약간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것도 겹치면서 그래서 그 주간에는 주가가 한 7% 정도 빠졌더라고요. 연초랑 비교하면 거의 19% 하락한 상태고요. 네, 중국 판매가 살짝 고개를 든 건 맞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판매 실적은 여전히 좀 약한 편이죠. 결국 지금 테슬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로보택시나 AI 같은 거랑 현재 실적, 자동차 판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그럼 투자를 생각한다면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혹시라도 가격이 확 떨어질 때 조금씩 사보는 건 괜찮을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이 정도 손해보면 나는 빠져나와야겠다 하는 손절매 계획은 미리 세워두시는 게 좋아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네, 위험 관리가 필수겠군요. 그럼 좀 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그 자율주행 기술이랑 AI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봐야죠. 결국 기술력이 핵심이군요. 네, 로보택시가 정말 상용화되고 뭐 에너지 사업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성과를 낸다면요. 지금 주가는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 실행력이라든지 규제 문제라든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큰 숙제들이 남아있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 테슬라, 분명 로보택시 같은 흥미로운 미래 동력은 있는데 동시에 이 실행 과정에서의 위험, 규제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안고 있다. 네. AI 리더십 강화나 중국 판매 반등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반적인 차량 판매는 아직 약하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투자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테슬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예전처럼 자동차를 몇 대나 팔았는지보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이런 기술 중심의 평가 방식 변화가 당신의 투자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